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비자 행동 수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래 수업이라는 것은 직접 대면해서 서로 눈을 맞춰가면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래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 점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비대면이라도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몇 가지 우리가 수업 진행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할 것이다. 우선 소비자 행동이라는 건 뭐 하는 과목일까요? 물론 마케팅의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아마 국내도 마찬가지고 미국 대학도 마찬가지고 마케팅 분야에서 가장 많이 개설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결국 마케팅이라는 것은 소비자들한테서 원하는 반응을 끌어내는 거죠. 마케터가 원하는 반응, 소비자가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가 마케팅이다. 그래서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뭘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즉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의사결정이라는 것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수강하게 된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각자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면밀하게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과목들에서 특징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이론 정도 면밀하게 따져서 이 과목이 나한테 가장 득이 되겠다. 나한테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해서 선택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성 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 음식점을 선택한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주머니 사정을 반영해서 음식점을 선택을 하는데 이 집은 맛이 어떻고 재료는 어떻고 분위기는 어떻고 다 따져서 하나요? 그렇지 않은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명품이 많이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명품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마다 다르죠. 내가 여기서 특정 브랜드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특정 브랜드의 그 뭐 엘모라고 하는 특정 브랜드의 그 가방, 핸드백이죠. 중고품 가격이 국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아마 우리하고 가까이에 있는 일본, 우리나라, 중국을 비교하면은 중국이 가장 비쌉니다. 이유는 거기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르죠. 사회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성친구하고 데이트할 때 단순히 배고파서 먹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똑같다. 명품도 마찬가지다.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다 따져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것은 의사결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느냐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물론 이런 과목, 소비자행동 과목을 강의하는 목적은 문제 해결 역량의 함양입니다. 강의 목적은. 즉 문제 해결 역량의 함양은 속된 표현을 하면은 몸값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회에서 과거에는
학연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라는 거가 그 사람의 몸값을 정해줬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라는 것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거가 그 사람의 몸값을 좌우합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대학 졸업자들의 초임이 2천만 원부터 약 1억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받는 사람과 2천만 원 받는 사람 자체에는 차이가 없다. 문제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상황을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되죠. 즉 문제 상황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어떻고 그 변수는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순간에 길러지지 않는 능력이죠. 두 번째는 대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할 때 학점을 잘 주느냐, 중요한 변수죠. 강의가 얼마만큼 까다로우냐, 중요한 변수죠. 그 다음에 뭘 배우느냐, 중요한 변수죠.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거다. 그러니까 소비자 행동도 될 수 있고 다른 과목도 될 수 있죠. 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대단히 유감스럽지만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전문 지식 가지고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부족합니다. 단지 대안을 마련하는 전문 지식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배우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행 능력입니다. 실행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죠. 나는 계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만은 매니지먼트라는 말이죠. 경영, 관리라고 하죠. 관리의 핵심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만드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인식, 대안 마련, 실행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내 표현하면 똘똘한 사람들, 즉 머리 좋은 사람들이 기획을 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아무리 잘난 사람도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기업 경영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거가 우수한 전략보다는 전략의 우수한 실행이 성과를 좌우하더라. 기업의 성과를 좌우하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행을 하는 데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소한 것이라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 경영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은 상황인식, 대안 마련, 실행 이 세 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훈련에 초점을 맞춘 것은 상황인식에 대한 거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다, 키 포인트가 뭐다 이걸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것을 가장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게 여러분들 목감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재는 우측에 있는 것처럼 내가 쓴 소비자 행동입니다. 무역경영사에서 금년 2월에 출간됐습니다. 아마 내가 이 소비자 행동이라는 책을 저술을 하는데 약 5년이 걸렸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가장 최신 이론, 현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해주는 이 이론들, 아주 고전적인 이론부터 최신 이론까지 다 포괄하고 있다. 아마 국내에 나온 저서들도 그렇고 이 컨텐츠 가지고 얘기하면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책보다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행동은 전부 다 16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가 이 내용을 전부 다 다루는 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걸 하고 수업 진행 이제 지난 학기까지는 내가 파워포인트를 같이 올려줬습니다만은 이 파워포인트를 올려주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더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고 내가 간추린 내용만 가지고도 학점을 취득하더라. 그걸로 만족하더라.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결코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제 해결력이 향상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지식을 습득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습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책을 읽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뇌 구조에 대한 얘기를 물론 이제 우리가 뒤에 다룹니다만은 뇌 구조에 대한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강의 자료를 올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책을 열심히 본다라는 판단이 있으면은 그때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가 방법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중간과 기말고사 시험 각각 25점, 50점이죠. 출석과 과제 각 20점이죠. 출석은 지난 학기까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학기에 새로 도입된 LMS에서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은 출석이 체크가 됩니다. 자동으로 체크돼서 출석을 확인할 수 있고 과제는 한 번 정도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20점. 그 다음에 내 표현으로는 이제 3분 스피치가 10점입니다. 내가 이 3분 스피치는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만은 이 기업의 임원들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거가 야 요즘은 대학에서 과제도 안 내느냐. 처음에는 뭔 얘기인지 내가 잘 캐치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까 기업 경영의 스타일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기 아이디어를 대단히 뛰어난 아이디어를 발표를 잘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하고 1대1로 얘기하는 것은 잘 합니다. 근데 다중을 앞에 두고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의견을 이렇게 스스로 표현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더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얘기할 때, 다중하고 얘기할 때 이 시선 맞추는 거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요소인데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대단히 쑥스러워서 못한다. 근데 한번 해보면은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더구나 요즘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비대면에서는 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이 3분 스피치는 자유주제입니다. 주제 정한 거가 아니고 자유주제로 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한다. 그러니까 3분 스피치 3분 정도 하려면은 파워포인트 대략 6, 7장 정도 나오면 됩니다. 6, 7장 분량이면은 3분 스피치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평가하는 것은 이 컨텐츠가 얼마만큼 충실하냐라는 것보다 내용, 컨텐츠를 듣는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잘 전달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고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의 주제를 선택하는 것가 바람직하죠. 이게 10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이번 학기도 예상하기는 학기 중에 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은 만약에 중간 시험하고 기말 시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간에 내가 내는 것은 어떤 정답을 찾아내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학기에 광고관리 수업에서 내가 과제로 제시했던 것은 예를 들면은 요즘 그 입소문 많이 얘기가 되죠. 입소문을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 활용할 때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게 좋은 대안이다 나쁜 대안이다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좀 찾아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주제는 물론 인터넷에 보면은 내 표현으로 보면 잡소리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은 그렇게 흔하지 않더라. 물론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컨텐츠를 올린다면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스타가 되죠. 대단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제를 내가 하는데 누가 아까 문제 해결 역량하고도 연결이 됩니다만은 어떤 누가 이렇게 해서 성과가 좋아졌더라, 좋은 성과가 났더라, 그거 따라 해가지고는 절대 좋은 성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경영학에서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거가 벤치 마케팅을 해가지고는 마켓 리더가 되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하고 있는 거 본받아서 그거 카피해가지고 실행해서는 절대로 마켓 리더가 되지를 못하더라.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제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좀 어설프고 좀 문장이 좀 잘 정돈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좀 훈련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사람들, 자기 아이디어를 충실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면이 됐든 비대면이 됐든 시험은 항상 주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수업할 때도 주관식하고 객관식하고 혼합해서 했는데 이 주관식 문제는 어떤 정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얼마만큼 독창적이냐, 창의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타당하다, 그 성과를 낼 수 있다 라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기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든 여기 이제 전화번호를 줬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직접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근데 사후에 한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사전에 직접 연락을 좀 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연락할 때는 여러분들은 문자 메시지가 대단히 익숙하지만은 나는 문자 메시지가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음성 메시지로, 음성 통화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난 학기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 시험, 기말 시험 시간을 충분히 주고 제출 시간을 충분히 주고 데드라인을 정했습니다만은 데드라인까지 데드라인 지나버리면은 제출이 안 된다. 그러니까 메일로 보낸 사람, 그다음에 뭐 카톡으로 보낸 사람 있는데 그렇게 보내면은 인정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직접 연락을 좀 해라 하는 얘기를 할게요. 직접 연락하는데 가능하면은 음성 통화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끝으로 하여튼 나를 속이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대충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인정해 줍니다. 아주 과거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 것 같아서 과거에 있었던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물론 이번 학기 이제 주로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만 될 것 같습니다만은 과거에 출석을 좀 타이트하게 체크를 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출석을 타이트하게 체크하면은 강실에 열심히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강실에 들어와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딴점 피운다. 수업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자기 여자친구 때문에 여자친구하고 놀러 가야 돼서 수업 들어오기가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난감하더라. 내가 사전에 얘기하면은 최대한 반영해준다고 했는데,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판단할 때, 이 학생은 내가 지금 나오라고 하면은 수업에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수업에 들어와서 내 수업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성 친구하고 놀러 못 간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좋다. 갔다 와서 너가 느낀 것을 나한테 좀 얘기를 해줘라.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나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의례적으로 얘기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친구가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성 친구하고 노는데 자꾸 수업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 아마 나는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유가 그 학생이 그 다음에 수업에 대단히 진지하게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강조하는 것은 어떤 자율적으로 좀 깨우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입을 해주더라도 그게 문제 해결 역량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본문에 들어가면은 철학에서 얘기하는 intentionality라는 말을 내가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서는 intentionality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부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대상을 내가 지향해 나가는 것이다. 즉 우리 옛날 표현으로 하자면 자기 스스로 뜻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먹어지는 거다. 내가 이걸 하고 싶다. 라는 그런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게 몸값 높이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남을 기만하고 남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눈가림으로 해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더라 라는 거가 내 인생에서 터득된 지식입니다.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내가 마음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진중하게 이렇게 실행한다면 반드시 성과에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어떤 문제든 간에 사전에 이렇게 직접 음성통화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아마 수업 진행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장의 내용은 바로 다음 강의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